한국의 직업교육이 현재까지 오는데 뼈대를 세운 부자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무근 명예교수와 그의 아들 이찬 교수인데요. 두 부자가 한국 직업교육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직업교육이 왜 중요한지,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들인 이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직업교육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책 한번 이렇게 가져오셨죠? 책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이 직업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 직업교육은 저희가 특정 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또는 현재 재직 중인 직무를 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네. 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자, 뭐 제가 두 부자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님께서 이무근 명예 교수님께서 학문을 하셨던 학문을 이제 이으실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버지 학문을 따라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 저한테는 아버지로서보다는 어떤 롤 모델로서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더 많으셨었는데요. 예. 딱히 어떤 학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공부를 챙기시지는 않았는데 공부하라고 좀 종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신 것보다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본인이 학문을 수행하는 모습을 역할 모델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체화됐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부친이신 이무근 교수님은 직업 교육을 예. 농고 교사 양성으로부터 계기를 시작해서 학문의 길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농고 교사를 양성하는 네, 것부터. 네. 그래서 직업 교육을 학교 교육 측면에서 방점을 갖고 연구를 많이 수행하셨고요. 네. 저는 배경이 학교에 부임하기 전에는 기업체 인사팀에서 재직자 교육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업에도 계셨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인사팀에서. 저는 기업 교육을 직업 교육을 기업 교육에서 재직자 훈련 측면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무근 명예 교수님께서 직업능력개발원의 초대 원장을 하셨더군요. 네, 그런 네. 거죠. 네, 직업능력개발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찬 교수님은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하셨는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서울대 농협생명과학대학의 식물생산과학부에서 네, 네. 직업교육을 한다? 직업교육과 농협생명과학과의 어떤 연계, 네, 네. 저 같은 사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네.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근데 저희 산업 분야가 예. 농업에서부터 저희 인류의 산업이 발전됐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교육의 시발점도 농업 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의 주요 주립 대학들도 예. 그래서 직업 교육 학과가 농업생명과학대학 안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직업교육이 네. 뭐 예. 경영대 이런 게 아닙니까? 예, 경영대에서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교육 훈련을 했고, 그러니까 이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학문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최근에는 그래서 사범대 안에 많이 예. 있고요, 또 유럽에 있는 대학들은 경영대 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직업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겠다.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뭐 진로교육이랄까? 네. 이런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수학 문제 열심히 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건데 이 직업교육 현황,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 직업교육 현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이 저희의 삶의 목적이 행복 추구에 있는데 행복 추구, 그렇죠? 이 네. 행복 추구라는 것이 결국은 일의 성취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일의 성취를 위한 것은 예. 결국은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 직업 교육에서부터 오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하는 교육은 예.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치중하고 있는 교육은 인성 교육도 아니고 사실은 직업 교육도 아니고 좀 인성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네. 요새는 네. 요새는 특히 더 입시 교육에 치중이 많이 되다 요새는, 보니까 그렇죠. 뒤늦게 예.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취업의 관문에 들어서 그때서야 직업 교육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네. 노력한 투자 대비 교육에 대한 노력 투자 대비 효과성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 네.
그 MB 정부, 이명박 정권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렇게 붐이 좀 일어서 뭔가 직업 교육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 저는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혹시 정권별로 본다면 직업 교육을 특별히 더 강조한 정권이 따로 있습니까? 역대 정권별로 저희 나라가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룬 데는 정권별 직업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 기여를 그동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네. 직업 교육이 수행됐었고요.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는 직업 교육을 중심 축으로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 단계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전문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됐었고요. 예.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는 저희가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기초직업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마이스터 고등이 활성화됐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직업 교육의 좀 특징이 뭡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의 성과는 예. 사실 뉴딜 정책에 나와 있는 직업교육 관련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우리 볼 수 뉴딜 있겠습니다. 정책 안에도 직업 교육에 관한 게 좀 담겨 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 분야별로 네. 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 얼마나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현 정부의 직업교육의 성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사진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서 제대로 정책이 집행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대학 교육, 대학에서는 우리 직업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학에서도 네. 직업교육 분야를 특히 최근 들어서 고용절벽 시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나라의 대학들이 네. 연구 중심 대학과 교육 중심 대학이 엄연히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 모든 커리큘럼이나 교수들의 평가 체계는 연구 중심 대학의 그 프레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교육 네. 중심 대학도.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기업들은 예. 대학의 고등 인력들을 배출하고 채용하는 기업들은 신입 사원을 뽑은 후에도 예.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우리 이 교수님은 이제 기업 인사팀에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직원들 신입사원을 뽑아도 바로 현장에 쓸 수가 없어서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대학 교육이 조금 현실에 조금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고용절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1년 이내 퇴사율이 무려 28%나 됩니다. 평균 30%를 육박해요. 예. 그리고 그 퇴사하는 예. 조기 퇴사자들의 예. 퇴사 사유를 보면 예. 48%가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사한다고 그럽니다. 절반 정도가 직무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인사팀에서 좀 제대로 배치를 잘못한 건가 아니면 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건가. 직업 세계에 대한 예.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 사실 저희가 대학에 들어올 때도 많은 부분 자기 진로에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 수능 성적에 따라서 들어온 경우도 있듯이 예. 이 고용절벽 시대에 자기의 적성과 경력 계획에 따라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취업되는 곳에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워낙 그런 다급하니까 현상들이 그렇죠. 예, 다급하니까 어느 곳에 합격만 하면 가야죠. 지금 같은 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는 직업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학에서 직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책 같은 곳에서 뭐 제시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어떤 개선 방안이 좀 담겨 있습니까? 사실 소수의 연구 중심 대학 외에는 예.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 중심 대학은 졸업 후에 직업 세계를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 외에는 소수의 네. 연구 중심 대학 외에는 대부분의 교육 대학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어디선가는 바틀렉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예. 예전에 저희 명문 고등학교가 있던 시절에는 중학교 졸업하면서 엄청나게 시험을 치고 거기서 한번 필터링이 됐었고요. 네.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대입 시험을 한창 그렇죠. 봤었고요. 네. 지금처럼 저희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는 고졸의 70% 이상이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예. 지금은 취업문에서 또 그 바틀렉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에서보다 체계적으로 예. 예전보다 직업 교육에 대한 기대, 음. 책무가 대학에 많이 옮겨왔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직업 교육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교육부라든지 각 대학이 그런 교육 중심 대학의 경우에 어떻게 이 직업 교육을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잖아요. 네네. 4차 산업혁명하면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게 떠오르는데 뭔가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채 직장에 들어가고 상당히 그 허둥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교육이랄까? 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희도 거시적인 차원에선 공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로봇이 도입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 변환의 전제 조건은 그걸 이룰 수 있게끔 인재들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쉽지가 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 무작정 화두를 제시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별로 어떤 직무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직무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하기에 더 좋은 일들이 있고 예. 인간이 하기에 여전히 더 효율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직무 매핑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직무를 창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것만 같은 불안감을 공포감이에요, 사람들한테 지금. 네. 심어줄 수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직무 분석과 직무 매핑과 직무 재설계와 직무 창조의 단계를 일컫는 이 네 가지 이 탤런트 트랜스포메이션. 직무 매핑이라는 건 뭡니까? 직무 분석을 결과로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아. 이런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직무 좋겠다라는 분석을 해서. 직무 매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그 일에 이 평가를 잘 해서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가면 되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이 예. 될수록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예.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창의성학회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직자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 예.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네. 직급별 창의성을 분석해봤더니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올라갈수록 창의성이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에서 교육하고 있는 창의성은 예. 사원급한테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창의성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창의성 교육을 보내고 있고 이미 아, 창의성이 충분한 사람들은 창의성 교육을 또 받고 있고. 이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직무 분석이나 직무 매핑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직업교육 아까 그 부친도 직업능력개발원 네. 교육개발원인가요? 그걸 네. 원장을 하셨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함께 대학과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곳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사실 이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드라이브를 거는 우리나라 양대 중앙정부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곳의 코디네이팅 역할을 해주고 연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네.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는데 뭐 입시 관리에 너무 치중된 게 아닌가? 교육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많잖아요. 그런 논쟁이 많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오늘날까지 왔었던 이유는 중앙정부의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웃나라 일본은 예. 문부성에서 예. 직업교육 정책과를 없애고 시도교육청으로 지자체로 이관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포퓰리즘에 영합한 교육 예산 할당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교육부의 직업
교육 정책과 네. 네, 그 역할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 서울대 농협생명과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